이게 왜 협상이 안 되면요. 그냥 100억을 올려주면 되지 않아라고 하지만 이게 누구 돈?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100억이면은 한 집에서 얼마씩 내야 돼요?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갑자기. 그렇죠. 와. 그러니까 어느 조합원이 네.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8천만 원, 9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서 추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내가 살면서 사게 되는 제일 비싼 거 집이죠. 그 집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싹 해소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총 정리할게요.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요? 올해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공시가격 오늘 뭐 3시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느낌만. 김인만의 촉? 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많이? 2020년 수준 정도 갈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2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0%. 작년 대비? 네. 작년 그 대비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공시가가 그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네. 왜냐하면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제 거의 폐기하다시피 했잖아요. 인위적으로 좀 내리겠다. 2020년 수준까지 가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1월 1일 기준이에요.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떨어진 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1월, 2월, 3월 반등된 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마이너스 20%. 저희 방송 끝나면 12시고요. 네. 3시 엠바고라고 했으니까 3시간 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네.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비슷하면 커피 한 잔. 비슷하면 커피 한 잔 저희 PD가 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마곡의 반값 아파트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요거 어떻게 흥행되겠습니까?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네. 비슷하게 나온다면 강동 강일이 됐잖아요. 네. 강일이 3단지가 됐는데 마곡이 안 될 리가 없죠. 마곡 당연히 됩니다. 그 가격 수준만 나오면 3억 5천에 월 4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상당했잖아요. 청년 같은 경우는 100대 1이 넘게 나왔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곡이니까 된다. 마곡 위치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흥행 성공이라고 보장을 합니다. 네, 분명히 무조건이라고 하셨어요.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니면 저한테 커피 한 잔. 맞습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입니다. 저는 뭐 어느 쪽으로도 커피를 제가 쏠 일은 없는 거네요. 그런가요? 천재인데요. 네. 자, 아파트 값의 주간 동향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어떻습니까? 주간 동향은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데요. 뭐 전국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마이너스 0.34에서 마이너스 0.26% 소폭 이게 상승이 아니고요. 하락인데 하락폭이 둔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되고요. 전세도 마이너스 0.46에서 마이너스 0.41%. 서울도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0.21에서 마이너스 0.16%로 하락 속도가 굉장히 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뭐 좋게 말하면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쁘게 말하면 아직도 마이너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뉴스가 많았어요. 아파트를 다 지었대요. 네. 새 집을 다 지었는데 누가 못 들어오게 하거나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네. 자, 우리 목돈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목동의 사정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출입문을 막고 주민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충격적인데요. 네. 이 사진을 봐야 되는데 사진에 아파트 입구에 컨테이너하고 차로 막아버렸습니다. 저 봤잖아요. 누가 막았느냐? 네. 건설사에서 막았습니다. 그 입주하지 집 마. 지은 사람들이 네. 왜요? 결국에는 이게 분양가 그 건설비를 올려달라라고 이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를 올려달라. 우리 돈 많이 들었잖아. 물가도 오르고. 근데 건축 다 자재도 지었잖아요. 오르고. 다 짓고 이제 와서 예, 이제 와서. 후불로?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네.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에서.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 왜 정당하냐면 계약서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인상이 필요하면 서로 협의해서 인상 얼마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야 협상하자 우리 좀 만나자라고 하는데 조합에서 계속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안 만나주니까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정당하다. 니들이 안 만나줬으니까 건설사가 맞다라고 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2020년에 분양할 때 147대 1이 나왔고요. 전용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217대 1이 나왔는데 청약 가점 점수가 84점이 만점이거든요. 와. 만점자도 있었습니다. 와. 만점이 나오려면은요 무주택 15년 이상, 통장 15년 이상, 부양 가족은 6명 이상. 야 이게 가능한지 저는 그러니까 착하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네. 키도 크고 운동도 모든 걸 다 잘하고. 갖춰야 됩니다. 네. 전교 1등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당첨된 아파트에 지금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20년 9월에 청약이면 한참 뜨거워질 때 그때 청약했다는 그럼요. 얘기잖아요. 분위기도 좋았고요. 뭐 분양가도 착했습니다. 전용 5구가 5억 정도 했으니까 착했는데 이게 왜 협상이 안 되면요. 그냥 100억을 올려주면 되지 않아라고 하지만 이게 누구 돈?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100억이면은 한 집에서 얼마씩 더 내야 돼요?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조합원이 네.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8천만 원, 9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서 추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선뜻 내기가 쉽지 어렵죠. 않겠지만 어렵죠. 사실 그 돈이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디 뭐 예금을 가입했다든지 있더라도 다 묶여 있는데 이걸 깨버려야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가장 억울하신 분들은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또 세입자들 네. 이 사람들 무슨 죄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3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막았다. 이때 맞춰서 아마 뭐 계약, 전학 이거 계획한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죠. 이삿짐 계약 다 했는데 네. 이 이삿짐을 어디다 둘 것이며 내 집은 빼버렸잖아요. 이삿짐에 맡기고 아니 진짜 친척 그분들은 집에 지금 어디 모텔에 가서 그럼 모텔이나 친척 집에 이제 둥둥둥 이사 난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그래서 지금 현황은 어때요?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됐다니까요. 판결이 네. 이게 조합 손을 들어줬으면 건설사에서 컨테이너를 제거하는데 건설사가 맞아. 아니 그러니까요. 건설사가 이겼는데 네. 그러면은 이 100억을 주기로 정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정리가 100억을 받아야 됩니다. 유치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 돈 받을 때까지는 나 실력 행사할 거야라는 게 유치권인데 유치권이 합당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건설사는 계속 실력 행사를 할 거고요. 결국에는 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빠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나들 고생을 하시겠어요. 물론 건설사도 나름 입장이 이게 있겠습니다만. 빨리 해결 안 되면은요 다른 소송이 또 들어옵니다. 일반 분양자들과 이런 분들이 또 조합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참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강남 개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왜 못 들어갑니까?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왜요?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인데요. 3,375세대나 되거든요. 이 아파트 때문에 강남에 최근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하락의 주범인데 대단지가 한꺼번에 입주하니까. 그렇죠. 작년 8월부터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해요. 2월 28일부터 입주를 하다가 제동이 걸렸는데 여기는 건설사하고 갈등이 아니고요. 유치원이요? 단지 안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조합하고 분쟁이 생깁니다. 쟁점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내 자리, 기존에 있던 자리 그대로 유치원을 유지하게 해달라. 만약에 옮기지 내가 마. 1단지랑 3단지 사이에 있었다라면 그대로. 집을 새로 지었어도 나는 여기 들어갈 거야. 난 그 자리 그대로 해달라. 접근성이 좋아. 근데 지금 이사 가고 있다면서요. 입주하고 있죠. 그래서 다 지었어요. 네. 지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자리에 해주기로 했어요. 조합도 오케이 해줄게 라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부적격이 나온 거예요. 야 유치원이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져 있으면 빚이 안 들어오잖아. 유치원생들 네.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허가가 안 나와. 라고 하니까 위치를 옮겨야 되는데 건설사와 유치원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저 자리 안 돼. 너는 저 자리. 아니 그 자리가 뭐 굉장히 막 무슨 깊은 뜻이 있거나 되게 좋은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접근성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유치원이 중간에 있어야 모든 동에서 오기가 편하잖아요. 뭐 유치원 걸어도 가고 보통 뭐 차 그렇긴 타고도 하죠. 가고 그러지 그래서 않나요? 조합에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지을 때. 요 자리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그냥 강행.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야 나하고 협의도 안 하고 너 왜 그러냐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소송 결과는 이 소송의 결과는 조합이 이깁니다. 법원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 법이 그런 걸 네가 양보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쟁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땅이에요. 네. 단독 필지인데
유치원에서 단독 필지 그대로 인정해달라. 나 공유 지분 싫어. 재건축하게 되면 우리 대지 지분을 받잖아요. 네. 공유 지분 말고 단독 필지로 해달라. 조합에서는 무슨 소리야. 똑같이 해. 너 대지 지분 그냥 가져가.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이 소송은 유치원이 또 이겨요. 유치원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 그 원래 권리만큼 단독 필지니까 단독 필지 그대로 인정해줘. 1승 1패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월 달에 승소 결과가 나온 거예요. 2월 달에 입주하는데. 아니 이거를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입주를 하다가 그러니까요. 하던 와중에 중단이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승소 결과가 나왔는데 조합에서는 강남구청에 부분 준공 승인 요청을 해서 준공 승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를 하니까 유치원 주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이겼는데 입주 다 해버리고 나면 판이 끝나잖아요. 네. 이게 뭐야 안 되겠다라고 해서 준공 승인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또 제기하게 되고요. 그게 24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전에도 계속 입주하니까 보류해달라 중지시켜줘 라고 해서 이게 13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중지된 거예요. 키 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럼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키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 건설사에서 얘기예요? 못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먼저 입주한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삿짐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400세대가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요 그렇죠. 기간에. 난리가 나니까 법원에서 야야 입주해. 24일까지는 입주하고 24일 최종 결과 보고 다시 하자. 그럼 해서? 다들 24일 안에 들어가시겠네요.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24일 전에는 못 들어가고. 신청한 사람들만. 그렇죠. 이게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법원도 3,300세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게 그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요. 상식적으로 이 유치원은 그 아파트 단지에 계신 주민들의 자녀를 원생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뭐 거의 그냥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99%. 네. 그럼 거기서 장사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은 계속 할 수 있나요? 그래도 뭐 돈이 걸리니까요. 결국 재산권의 문제인데 그래서 24일 날 발표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입주는 허용하되 네. 등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전 고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아니, 그건 또 뭐예요? 분쟁이 생기니까 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준공 승인이 나오고요. 입주가 끝나면 이전 고시가 나오고 소유권 보전 등기한 다음에 개별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든요. 그게 안 나올 가능성이 없죠. 분쟁이 안 끝났으니까. 일단 이사는 가는데 네네. 이 집이 내 집이다 공식적으로 법원에 등기를 등기가 안 나는 못한다. 거죠. 네.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한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헬리오시티도 이랬고요. 조합끼리 소송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등기를 못했고요. 고덕 공덕에 네, 공덕 네.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6년 동안 그래서 그 헬리오시티하고 공덕은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6년 동안 등기를 못 치는 거예요. 공덕은 토지 등기가 안 났거든요. 네, 네. 그럼 등기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출이 안 나오죠. 담보대출도 안 나오고요. 그렇죠. 전세대출 안 나오고요. 네. 전세 보증보험 가입 못 하고요. 야, 이거 문제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그 앞선 사례 단지들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정리가 안 나중에? 됩니다. 재산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등기가 없는 집에 등기부 등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등기부 등본이 없으면 내가 세입자라도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못 들어가죠 불안해서. 그러니까 네. 가격을 내리는 거죠. 주변 시세보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팔지도 못하고요. 등기가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헬리오시티하고 그 그건 끝났습니다. 공덕은 다 정리가 된 네, 거예요? 네. 공덕은 6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등기하고 그 과정에서 그럼 거기 분쟁이 있을 때는 거기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결국에는 소송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합의를 보면 돼요. 합의를 보면 되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뭐 한쪽에서는 유치원에서는 뭐 결국 돈 문제거든요. 네. 금액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1심이 나오더라도 2심, 3심으로 가면 아마 3년 정도 걸릴 야. 수도 있습니다. 최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파장이 심각하죠.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노은형님 비슷한 사례를 보셨다고 전해주셨는데 평택의 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유치원 손을 들어줘서 입주일을 늦추고 앞쪽으로 배치해서 유치원을 다시 지어줬다. 아, 야 이거 보통 일이 그러니까요. 아니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소송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마 이렇게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럼 그러니까 아파트 부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부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돈으로 해결을 하든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요지경 세상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만날 텐데 말이죠. 네. 충남으로 가볼게요. 충남 서산에도 입주를 못하는 아파트가 있다. 여긴 또 무슨 사연인가요? 아 여기는요 또 바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깥? 이 바깥에 네. 카센터가 있었는데요.
카센터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리프트가 5개가 있었다고 해요. 5개가 있는데 한 군데가 지장을 받아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 리프트를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다. 네, 아파트가 뭐 걸렸나 봐요. 네. 그래서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서산시에서 야, 민원 해결될 때까지는 준공 승인 못 내줘. 입주가 안 되는 거죠. 카센터가 이 민원을 취하해 주기 전까지는 안 준공 돼. 승인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협의가 네. 잘 안 되는다고 합니다. 카센터에서 40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네요. 리프트 하나가 안 되는데. 40억. 네. 근데 그래서 이 카센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소득이 많은 곳인가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1년 소득이 뭐 1억 좀 넘는 곳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니까 아들이 나중에 운영해가지고 30년 동안 피해볼 금액까지 다 산정을 했다. 라고 하고 있어서 이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40억을 어떻게 줘라고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갔거든요. 권익위원회에서는 해줘라. 이거 가지고 입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제 도로가 또 문제가 됩니다. 도로가 공사하면서 또 좁아졌다라고 네. 해서 또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교통평가위원 5명 의견을 받아서 제출을 했으니까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론 여기 사업에 지장을 받으시는 분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리프트 5개 중에 속상하죠. 하나가 네네. 가동을 못한다. 네. 근데 여기 이댁의 아드님의 미래까지 지금 고려를 해서 40억이다. 아마 조합원들도 요거 수용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않을 이 지경까지 것 온 것 같은데. 같고요. 네. 그래요. 이 서산시가 예전에 준공 승인을 한번 잘못 냈다가 호되게 맞아요. 고생한 적이 네. 있어서 요거 쉽게 결정을 못 내린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차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센터 누가 가겠습니까? 여기 그렇죠,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가시겠죠. 맞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네. 원만하게 그래요.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이 원만한 합의 예, 크게 바라신다고 합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요. 네. 아니 내가 힘들게 이자 내면서 분양받은 요 아파트도 네. 이사 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네. 입주하고 등기 안 나온다는 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게 일반 분양자들하고 세입자들은 더 황당할 것 같기도 황당하죠. 하고요. 그래서 또 소송이 생깁니다. 일반 분양자들은 또 소송을 해요. 일반 건설사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조합한테 소송을 하는데 장위 1구역에 레미안 포레 카운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또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분양자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네. 한 2,300만 원 정도 또 한 받은. 집에? 예. 거기는 또 왜 소송을 한 거기는 거예요? 또 분쟁, 조합원들끼리 또 분쟁이 생겨가지고 건설사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간 현장마다 너무 많아요. 뭐 상가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네. 있고요. 교회 여기는 유치원인데 개포는 유치원이었는데 뭐 교회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학교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수많은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 네. 이지현님 말씀이 맞아요. 이래서 재건축이 정말 힘든 일 같아요. 그렇죠. 다 지어도 이게 입주를 못하니까. 집 지어놨는데 못 들어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염장환님 요즘 해외 은행권 위기보다 더 충격이네요.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3자가 보기에는 야,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야, 유치하게 왜 이래? 당사자들은 뭐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지만 당사자들은 심각하죠. 이게 이렇게까지 이럴 일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등기가 안 났어요. 네. 근데 등기가 날 줄 알고 세입자로 들어가겠다 계약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또 왜냐하면 계약 해지가 생기는 거죠. 전세 관련해서는 한 석 달 전부터 뭐 시장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계약을 했는데 3개월 전에 계약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계약 해지 요구들이 막 생기고요. 그러면 네. 또 임대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은 온전하게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요. 위약금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특약사항에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위약금을 얼마로 한다 정도를 물론 안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등기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미등기 집에 이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확인해야 되는 게 등기부 등본이 없으니까 소유권. 이 사람이 집주인이 제대로 맞는지 분양 계약서를 보고요. 조합 측에 확인해서 진짜 조합원이 맞는지 동호수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고 돈 납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중도금이라든지 추가 뭐 납입금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내가 전세 들어간다고 계약을 했는데 네네.
이분이 조합원이 진짜 맞는지 그러니까요. 동호수 맞는지까지 확인을 다시 해야 되면 그러니까 이게 싫은 분들은 안 들어가죠. 많은 분들이 꺼려하니까 결국에는 집주인들은 가격을 또 내려야 되죠. 그래서 공덕자이 같은 경우는 6년 동안이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면책 조항이 되는 거겠죠.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계약금 뭐 2배 요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아유,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김인만 소장이 계셔서 우리 속 시원하게 오늘도 궁금증 풀고 갑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